자, 교재는 139페이지 4번 컴퓨터 업무방해죄입니다. 자, 조문 134조가 나와 있는데요. 컴퓨터 등 정보 처리 장치, 전자기록 특수매체 기록이 객체입니다. 이 객체 등을 손괴, 그 다음 허위 정보, 부정한 명령을 입력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효용을 했을 때 컴퓨터 업무방해죄가 되는데요. 이 행위태양 지금 세 가지를 제가 밑줄 그어드렸는데요. 이 행위태양 속에는 기출문제 가보시게 되면 무권한 사용 있죠. 컴퓨터를 권한 없이 무단 사용하는 것은 고정요건 해당성이 없다는 거예요. 자, 기출되는 것 있으니까 정리를 해두시고, 그 다음 이 기타 방법이라고 하는 것은 고의범을 말합니다. 그래서 과실범은 포함되지가 않죠. X하시고, 과실범 같은 경우는 총론 시간에 배우죠. 그쵸? 법률에 규정되어 있는 것만 과실범 처벌조항이 있지 법률에 규정되지 않는 것은 처벌조항이 없어요. 자, 그 다음 법정을 보시게 되면 형량이 1항과 같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앞에서 배웠던 일반 업무방해죄와 형이 똑같아요. 정리를 해두시고, 그 다음 지금 조문을 보면요, 이 컴퓨터 업무방해죄, 업무방해죄 자체가 추상적 위헌범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업무방해라고 하는 것은 방해될 우려, 우려만 있어도 기수가 되는 추상적 위헌범이죠. 추상적 위헌범이다 이란 말이. 그런데 이 업무 방해가 방해될 우려만 있으려면 그 앞에 열거되어 있는 정보 처리의 장애를 발생하게 하여 업무를 방해하는 것, 이렇게 해서 업무 방해하는 거 이렇게 나와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 장애 발생이라는 부분은 현실적으로 방해될 것을 요한다 하는 것이 판례 입장입니다. 아시겠죠? 그 점에서 이 장애 발생과 업무 방해 이 부분은 좀 비교를 해서 꼭 좀 비교를 한번 해보세요. 자, 밑에 판례 나올 겁니다. 자, 객체가 뭔지는 쭉 읽어보시고, 그 다음에 판례가 나왔는데 컴퓨터 등 정보 처리 장치라고 하는 것은 하드웨어, 소프트웨어를 모두 포함한다는 판례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 쭉 내려오시고요. 자, 행위인데요. 행위에서 이 동그라미 2번 허위 정보 부정한 명령 입력인데, 조심할 것이 이 계좌이체 있죠. 계좌이체는 컴퓨터 업무 방해죄가 되질 않아요. 이것은 컴4로 처리합니다. 자, 이거 중요하니까 정리를 해두시고 나중에 판례 시간에 볼 거예요. 자, 기타 방법 봐두시고요. 자, 여기 나오죠. 현실적 장애 발생이란 말이 나올 텐데 그 다음 페이지에서 볼 겁니다. 그 다음 기소 시기는 방해될 우려만 있어도 기수가 된다. 그 이유는 추상적 위헌범이기 때문에 그렇다 이겁니다. 다음 판례입니다. 다음 페이지 보시면 자, 나오죠? 빨간색 들으시고, 컴퓨터 등 장애 업무 방해죄는 빨간색입니다. 정보 처리의 장애가, 이 장애는 현실적으로 발생해야 한다. 말씀드렸죠? 그렇죠? 그 다음 추상적 위헌범이기 때문에 그 결과를 초래할 위험, 빨간색 위험 동그라미, 위험 발생하면 된다 이겁니다. 그리고 결과까지, 업무방해 결과까지 있을 필요는 없다. 추상적 위헌범이니까 이런 말이 이해되시겠죠? 따라서 포털 사이트 시스템 서버에 허위 클릭 정보를 전송했고, 빨간색으로 그 허위 클릭 정보가, 여기부터 밑줄 그으세요. 허위 클릭 정보가부터 실제로 통계에 반영되었다면, 여기까지. 그렇죠? 반영 동그라미. 기수다, 기수. 자, 이렇게만 되면 곧장 이퀄 기수가 된다 이런 말이에요. 따라서 실제로 검색 순위가 변동을 초래하지 않았다 할지라도 기수이다 이런 말이에요. 이해되시겠죠? 그래야지만 된다 그러면 틀립니다. 자, 밑에 빨간색 들으시고, 자, 권한 없는 자가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무단 변경했습니다. 그쵸? 검은색으로 무단 변경, 그 밑에도 무단 변경, 그 밑에 무단 변경 밑줄 그으시고, 다시 한번 빨간색 드시고, 2번 판례 볼게요. 자, 서버를 관리하던 피고인이 정보 발령을 받았어요. 지방 캠퍼스로 내려갔단 말입니다. 화가 나서 권한이 원래는 있었는데 없었던 상태가 되었잖아요. 막 바꿔버렸어요. 그래서 컴퓨터 장애 업무 방해죄가 된다 이런 말이죠.
마찬가지입니다. 없는 상태에서 그러면 컴퓨터 장애물 방해죄가 되는 거예요. 자, 됐죠? 자, 밑에 4번 보시면 조합장인 피고인이 이 컴퓨터 밑줄 그어보세요. 컴퓨터의 비밀번호를 설정하고 됐나요? 이것이 이 컴퓨터의 비밀번호를 설정했다는 말이 우리 법조문에 가보면 이것이 바로 뭐가 돼요? 허위의 정보 또는 부정한 명령의 입력, 그렇죠? 입력에 해당한다고 보는 거예요. 됐어요? 자, 컴퓨터의 비밀 설정한 것은 여기 입력을 해당하고 그 다음에 빨간색으로 분리했다 동그라미. 이 분리는 뭔가요? 이 하드디스크를 분리했다는 말은 이것은 뭐예요? 조문에서 보는 손괴에 해당한다. 손괴에 해당한다. 그래서 빨간색으로 비밀번호 동그라미 이것도 구속요건에 해당하고 분리한 것도 구속요건에 해당하기 때문에 컴퓨터 장애물 방해죄가 됩니다. 자, 악성 프로그램을 깔아버리는 거, 그쵸? 동그라미. 그러니까 허위 정보 부정명을 입력한다고 보는 거죠. 자, 그래서 밑에 줄 서버에 허위 신호를 발송하는 방법으로 장애를 발생하게 했을 때 나오죠. 허위 정보 입력한 것이기 때문에 죄가 된다. 자, 파란색을 들어보시고요. 자, 밑에 보시면 비밀번호를 알려주지 아니했다 세무칩니다. 이건 죄가 안 되는 거죠. 알려주지 않아야 했다. 우리가 그 비밀번호를 알고 있는 사람이 그 직원이 한 명이 아니고 옆에 동료 직원도 아는 것이 대부분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다른 동료 직원이 알려주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 죄가 되질 않아요. 그런데 올라가서 보시면 1번, 2번, 3번, 4번 같은 경우에는 다른 동료 직원도 알 수가 있는데 이 사람이 들어가서 막 바꾸는 거예요. 동료 직원 하는데 비밀번호 새로운 설정 비밀번호를 알려주지 않고 자기가 무단으로 막 바꾸기 때문에 다른 동료 직원이 알 수가 없죠. 그래서 학사 행정 업무가 마비되는 거예요. 그러나 밑에 판례 1번은 그런 얘기가 나와 있지 않고 그냥 비밀을 알려주지 않았다고만 나와 있기 때문에 그렇다면 다른 동료 직원이 알려줄 수도 있다는 거지. 됐습니까? 그래서 이것만 갖고는 죄가 되지 않고 업링크 솔루션 세무 이거 죄가 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인터넷 들어가서 인터넷 서핑을 하다 보면 막 원치 않는 뭐가 핑핑 튀어나오는 걸 보죠. 그게 업링크 솔루션이라고 하는 것인데 그거 뭡니까? 삭제하시면서 보시면 돼요. 좀 보는데 불편해서 그렇지 컴퓨터를 이용하는 데는 하등 영향을 주지 않기 때문에 죄가 되지 않는다. 이렇게 정리를 해두시고 기출된 적이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보시죠. 자, 경매 입찰 방해죄인데요. 자, 일단은 위계 위력이 있고요. 제가 첫 시간에 말씀드렸듯이 허위 사실 유포 이것은 없다는 거예요. 됐죠? 자, 그 다음 경매 입찰이다. 경매 입찰에 공정을 해야 한다. 이렇게 돼 있지 않습니까? 추상적 위험범이라는 말이죠. 그래서 해야 할 우려만 있어도 기수다는 거 우리가 추상적 위험범 할 때 설명을 드렸어요. 우려만 있으면 또 기수입니다. 그 다음요. 지금 경매 입찰이란 말 조문에 나와 있기 때문에 이것은 뭐다? 객관적으로 이것은 존재를 해야 돼요. 경매나 입찰이 존재하지 않는 것은 경매 입찰 방해죄가 될 수가 없죠. 그럼 경매가 뭔가요? 경매라고 하는 것은 가격을 세게 부를 때 낙찰받는 거죠. 입찰이라고 하는 것은 가격을 낮게 적었을 때 공사를 따오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러한 경매를 방해했을 때, 입찰 방해했을 때 선고하는 범죄가 됩니다. 자, 밑에 보시면 자, 경매 입찰의 종류는 불문이에요. 종류 불문이에요. 종류가 불문이기 때문에 무슨 말이다? 공경매, 사경매 나오네요. 공경매, 사경매 포함한다. 종류가 불문이기 때문에 따라서 파란색 들으시고 반드시 이 경매 입찰은 법적 의무일 필요가 없다는 거. 법적 의무 세무. 법적 의무가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고 아시겠죠? 다만
다만 그 경매 입찰은 실질적으로 존재가 전제가 되어야 한다. 이런 말이에요. 자, 분명히 여기서 경매 입찰이 종류 불문한다 그랬습니다. 쭉 내려와 보세요. 쭉 내려와 보시면 이 타제의 관계인데요. 자, 보세요. 범죄 행위가 법원 경매 업무를 담당하는 이렇게 돼 있죠. 이 법원 경매 업무가 바로 공경매랍니다. 공경매. 이해되시겠어요? 자, 밑에 줄에 빨간색으로 공정을 해야 한다. 공정을 해야 할 정도가 되면 기수라는 거예요. 기수. 그때는 뭐만 됩니까? 빨간색으로 경매 입찰 방해죄만 되는 거예요. 왜요? 공경매, 사경매 불문한다 그랬잖아요. 이것만 되는 것이지 이 위계에 따른 공집방 안 돼요. 공경매니까 공집방이겠지? 아닙니다. 경매 입찰 방해죄만 된단 말이죠. 또 이렇게 나오면 틀려요. 두 가지 죄 다 되고 상상적 경합이다. 틀려요. 오로지 경매 입찰 방해죄만 돼요. 이 판례 무술이 많이 나왔습니다. 정리해 두시고요. 올라갑니다. 자, 위계, 위력, 기타 방법 나와 있고요. 자, 2번이 중요하죠. 2번. 경매 입찰에 공정을 해야 한다는 이 말의 의미는 자, 밑에 가격 결정뿐만 아니라 적법하고 공정 경쟁 방법이라 나와 있는데 이건 판례를 보도록 하죠. 자, 밑에 세 번째 판례죠. 위태범이란 말은 추상적 위헌범이다 이런 말입니다. 자, 빨간색 들으시고 가격 결정 동그라미 요걸 해치거나 여기 경쟁 방법 동그라미 그 경쟁 방법은 적법하고 공정한 경쟁 방법을 말합니다. 다시 올라가시면 추상적인 범위이기 때문에 공정을 해 동그라미 이것만 있으면 기수가 돼버리는 거예요. 됐어요? 결과 발생 필요 없어요. 밑줄 그시고 X. 폭행협박 해야 돼요? 필요 없어요. X 이런 거 안 나가도 된단 말이죠. 자, 여기서 또 위력을 쓴다라고 했을 때 그쵸? 폭행협박을 써도 되고 밑에 옆에 지위나 건세 밑줄 이런 것들도 다 뭐로 봐요? 폭행협박의 종류로 봐요. 됐나요? 근데 이런 거 안 써도 된다니까요. 여기 반드시 폭행협박 일을 하면 안 된다? 그렇지 않다니까요. 위력을 안 쓰고 위기를 쓰면 되잖아요. 그렇죠? 어쨌든 위력 속에는 지위나 건세 폭행협박에 들어갈 수 있다 이거예요. 있지만 위력을 안 쓰고 위기를 쓰면 되니까 반드시 폭행협박에 이르러야 되는 것은 아니다 이런 말이죠. 추상적 범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공정을 해야 할 행위만 있으면 기수가 되는 거죠. 결과 발생 필요 없고요. 그리고 X. 자, 그래서 빨간색으로 자, 입찰자들이 전부 또는 일부 사이에서 자, 한번 볼까요? 파란색으로 담합 시도 세 묻혀봐요. 담합 시도니까 이것이 뭐죠? 실행의 착수, 실착이라 적으시고요. 근데 실제로 담합이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자, 파란색으로 실제로 담합이 이루어지지는 않았어요. 담합이 이루어져야 되거든요. 근데 시도하는 행위만 있었지 이 담합은 없었단 말이죠. 그리고 실제로 마지막도 실제로 방해된 바도 없어요. 자, 됐습니까? 자, 여기 동그라미 1번, 여기 동그라미 2번 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건 뭐예요? 미수가 되는 거죠. 근데 미수가 되는데 미수 처벌정이 없기 때문에 무죄다 이런 말이에요. 이해되시겠죠? 근데 시험에서 만약에 꼭 무죄가 없으니까 답이 틀렸네 이게 아닙니다. 판결 요지 그대로가 나오면 미수행위가 되고 기수에 이르렀다고 볼 수 없다. 이 점은 맞는 지문이죠. 그쵸? 근데 미수죄가 된다 그러면 틀린단 말이에요. 미수죄가 된다가 아니고 무죄다 이 말이에요. 미수행위라 했잖아요. 미수행위라 그래서 행위에 된다. 근데 미수처벌정이 없으니까 무죄다 이런 말이죠. 자, 죄가 되는 거 보겠습니다. 자, 빨간색 들으시고 출입을 막으면 돼요. 우리 앞에서 그랬죠. 여기 반드시 폭행협박을 쓸 필요 없다는 거지. 이해되시겠어요? 자, 따라서 1번을 보시게 되면 출입을 막았어요. 주변을 에워싸고 출입을 막았다는 거죠. 꼭 폭행협박 해야 돼요? 아니에요. 출입을 막는 것 자체가 경매 입찰 방해죄 방해할 우려가 있기 때문에 기수다 이런 말이에요. 2번도 마찬가지죠. 밖으로 끌어냈다 이거예요. 꼭 폭행협박을 할 필요는 없겠죠. 자, 그 다음 이 3번에서는 조합장에다가 동그라미 치셔야 돼요. 이 사람이 무슨 사람이죠? 지위와 권세를 가진 사람이죠. 그쵸? 권세에 의한 압력을 행사한 사람이에요. 그쵸? 이 사람이
기존의 낙찰자, 이거죠. 선정 결정을 무시하고 다른 업체로 변경하도록 했다. 라고 했을 때, 갑질했죠. 속된 말로 갑질했죠. 경미이출 방해죄가 됩니다. 자, 4번을 보시게 되면, 자, 대학교 졸업할 때 그 졸업 앨범 하잖아요. 총학생회에서. 자, 자신이 낙찰받을 목적으로 정과 무 등을 가장에다 가장 동그라미 하시면서 가장 경쟁자로 내세웠다 동그라미 라고 했고, 자, 밑에 줄 각각의 응찰했고 낙찰받게 했을 때 위계를 썼다는 거죠. 그쵸? 위계를 썼기 때문에 경미이출 방해죄가 되는 것이다. 이런 말입니다. 자, 그 다음 5번 보시면, 자, 두 번째 줄 끝에 당초의 합의에 따르지 않지. 분명히 첫 번째 줄 어떻게 됐습니까? 다른 입찰자들이 당초의 합의에 따라 어떻게 입찰하자라고 했는데 이 합의가 있었는데 빨간색으로 이 합의에 따르지 아니했다 동그라미 이 저가 밑줄 그시고 라 하더라도 이 사람이 뭘 위반한 거죠? 여기 나오죠. 적법하고 공정한 이 경쟁 방법을 해친 거지, 이 사람이. 이걸 해친 것이기 때문에 요 합의에 따르지 않고 저가 입찰했다면 경쟁 방법을 침해한 것이기 때문에 입찰방해 제시되는 것이다. 이런 말입니다. 자, 그 다음 빨간색 드시고 담합 동그라미 6번도 담합 동그라미 담합행위가 있으면 그 즉시 기수입니다. 여기 8번도 담합이잖아요. 합의 동그라미 사전 모의 동그라미 이 조작 동그라미 이런 것들이 다 담합이란 말이에요. 담합 이런 것들은 전부 다 그 즉시 기수가 돼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금품수수가 있었다. 금품수수와 있었다. 이 금품수수는 요건이 아니에요. 조문 가보세요. 조문 가보시면 금품수수란 말이 없어요. 이게 있든 없든 간에 담합행위를 하는 순간 추상적 위헌범이라서 기수란 말이에요. 빨간색으로 유리하게 결정 밑줄짝 상관없어요. 여긴 뭐 안 그런가요? 여기 5번 6번은 안 그래요. 여기 5번도 보면 저가로 입찰했으니까 그쵸? 그 입찰 시행자에게 유리하게 결정됐을 거 아니에요. 그쵸? 그래도 뭐다? 담합행위를 하는 순간 기수다 이런 말이에요. 여기는 합의에 따르지 않았으니까 경쟁 방법을 해친 것이라서 기수란 그 자체가 기수란 말이에요. 이해되시겠죠? 자, 그 다음 7번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 두 번째 줄 끝에 금품수수 요거 요건 아니라고 요건 아니다. 이해되시겠죠? 자, 여기 7번 보시면 실질적인 단독 입찰을 그렇죠? 경쟁 입찰인 것처럼 가장 입찰자 하였다는 것이 바로 담합이란 말입니다. 그 자체가 담합인 거죠. 자, 됐고 이 금품수수란 말라 하면 속지 마세요. 여기 자꾸 금품수수가 나오는데 9번도 마찬가지잖아요. 금품수수 여기 이런 것은 요건이 아니에요. 이것은 돼지꼬리 이렇게 하시면 돼요. 자, 10번 볼게요. 자, 역시 빨간색으로 예전 가격을 알려주었다. 동그라미 알려줬다 동그라미 입찰 가격을 알려줬다 동그라미 전부 다 뭐예요? 적법하고 공정한 경쟁 방법을 해친 것이기 때문에 입찰 방해죄 되는 거예요. 됐죠? 그 다음 자 12, 13번도 잘 나와요. 자 여기 두 번째 줄 적법하고 공정 경쟁 방법을 해친 것이다 포함된다 했고 자 마지막 줄 실질적으로 단독 입찰인데 경쟁 입찰인 것처럼 가장했다. 자, 쭉 밑줄 그시고 가장 동그라미 밑에도 쭉 밑줄 그시고 가장 동그라미 전부 다 뭐예요? 경미이출 방해죄 되는 거예요. 여기서 이런 거 속지 마시라고요. 동업자 사이에 무모한 출혈 경쟁을 방지하기 위한 수단이 불과했다. 가로 열고 닫고 밑에도 13번도 유찰 방지를 위한 수단이 불과했다. 이런 건 의미가 없어요. 이런 건 의미가 없다 이거예요. 속된 말로 개소리다 이거예요. 그냥 경쟁 입찰인 것처럼 가장하면 그 즉시 기수가 되는 거예요. 출제 다 잘 되는 판례들입니다. 자, 14번 보죠. 자, 이 담합이라고 하는 것은 전원 있어도 되고 일부 사이에 있어도 돼요.
일부에 있어도 돼요. 자, 빨간색으로 그것이 공정을 해야 한다 동그라미. 그쵸? 그 다음 밑에도 일부 밑줄 그시고 빨간색으로 가격에 합의했다 동그라미, 합의했다 동그라미. 그러면 그 즉시 기수가 돼요. 자, 마지막에 결과적으로 영향을 주지 않았다. 이 결과범위 아니에요. 이런 것은 다 뭐다? 개소리다 이거 개소리다. 입찰방해죄 된다 이런 말입니다. 자, 됐죠? 자, 다음 페이지. 자, 입찰방해죄 안 되는 거 볼게요. 분명히 우리가 앞에서 그랬어요. 입찰 절차가 존재하는 것이 성립요건이다.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존재해야 돼요. 그런데 파란색으로 존재하지 않아요. 임의 선택이라고 하는 것은. 야, 니 해 이겁니다. 니 해. 니 저거 공사해. 임의 선택은 뭐예요? 경찰 입찰이 없는 거죠. 조가 되지 않는 거예요. 밑에도 재입찰이 실시가 되지 않았다. 실시되지 않았다 세모. 실시되지 않았다는 말은 입찰이 없는 거예요. 자, 그 다음 수의계약 세모. 이 수의계약 경매 입찰이 아니에요. 수의계약은 야, 너 저거 해 이겁니다. 너가 저 공사해 라는 거죠. 이것은 이 숫자가 따를 숫자, 의지할 때 의자, 나의 의지에 따라서 네 계약해 이겁니다. 됐어요? 자, 그 다음 추첨이 경매 입찰인가요? 공개 추첨 세모 치시고 이건 경매 입찰이 아니에요. 자, 그 다음 자, 자유로운 경쟁 세모 치시고 예정 가격 내 세모 치시고 제가 그랬잖아요. 담합금이 수수가 되었다. 이것은 요건이 아니라고요. 밑에도 금품 수수 이건 요건이 아니라고요. 이해되시죠? 자, 파란색으로 또다시 정보를 교환하는 것만 갖고는 안 되고요. 자, 신탁 입찰 안 된다는 판례가 아주 옛날 판례가 있습니다. 정리해 두시고. 이 교재 외에 있는 판례는 없어요. 그러니까 이 교재만 보세요. 자, 그 다음 제가 미리 말씀드리는데 제가 그 경찰 공제회에서 교재가 출간됩니다. 그 기본서가 있고요. 그 다음에 핵심 정리가 있고 뭐 판례가 있어요. 판례 총정리가 있는데 이 판례 총정리는 2000년도부터 2017년도까지 가 나올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18년간이죠. 18년간 총정리가 나올 거예요. 그 다음에 기출 천재가 나오고요. 그 다음에 모의고사가 나오고요. 그 다음에 승진 기출이 나올 거예요. 이렇게 올해 경찰 공제에서 책이 나오는데 그러면 지금 여러분들은 그 100% 형법을 보고 계시지 않았습니까? 100% 형법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요 두 개를 볼 필요가 없어요. 아시겠어요? 심지어는 이것도 볼 필요가 없어요. 이거 하고 그 다음에 요것만 보시면 돼요. 요것만 보시면 돼요. 이해되시겠습니까? 그러니까 100%가 더 좋은 거죠. 100%가 한 권으로 끝내기 때문에 이게 더 좋은 거죠. 요것은 뭐다? 종류가 세 종류잖아요. 3종류니까. 이게 다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세분화되어서 책이 쓰여진 거예요. 자, 미리 말씀드렸습니다. 제가 카페에는 얘기 안 했어요. 이 강의 들으시는 분들에게만 얘기하는 거지. 카페에다가도 얘기 안 할 겁니다. 자, 비밀침해죄 가보죠. 자, 비밀침해죄는 판례가 없어요. 그래서 조문 중심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비밀침해죄. 봉함, 기타 비밀 장치한 사람의 편지, 문서, 도화를 개봉. 뜯으면 기수에, 뜯으면 기수. 그 밑에 2항에 기술적 수단을 이용해서 그 내용을 알아낸 자. 그 내용 나오죠, 내용. 그렇죠? 이건 내용을 봐야 돼요. 이건 읽어봐야 돼요. 이거는 읽어보지 않고 개봉만 하면 되는 거죠. 그래서 뭘 하냐면 1항은 추상적 위헌범이고 2항은 침해범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소 시기가 1항이 더 빨라요. 중요한 것은 친고죄다. 이거 조심하시고. 됐죠? 근데 여기 미수가 없다는 것도 정리 좀 해두시고요. 자, 판례 한번 볼까요? 판례 보시면
봉합 기타 비밀 장치한 문서가 되어 있는데 잠금 장치 동그라미, 잠금 장치 동그라미. 어떤 잠금 장치는 알 겁니다. 2단짜리. 됐어요? 그래서 이게 책상이 이렇게 있으면 이렇게 있잖아요. 책상이. 그러면 여기 2단 서랍이 이렇게 있단 말이에요. 2단 서랍이. 그리고 여기 문 열고 닫는 손잡이가 있잖아요. 이렇게 있는데 지금 어디에 잠금 장치가 되어 있는가 하면 요 2층 2단짜리 여기에 잠금이 되어 있는 거예요. 정확히 말씀드리면 이 부분이죠. 그 두 번째 칸 여기가 잠금 장치가 여기 지금 색깔 보이시죠? 여기가 잠금 장치가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럼 첫 1단은 잠금 장치가 안 되어 있는 거예요. 근데 이 담당 직원이 없는 틈을 타서 옆에 있던 직원이 요 1단짜리를 잠금 장치가 안 되어 있기 때문에 1단 자체를 빼낸 거예요. 빼냈으니까 1단이 비죠. 텅 비는 거잖아요. 그리고 나서 손을 집어넣어서 2단 서랍에 있는 서류를 들고 나온 거예요. 그리고 다시 1단을 집어넣은 거예요. 이해되시겠습니까? 이것도 뭐가 되다? 객체가 된다. 객체가 된다. 자, 됐고. 나머지는 참고로 봐두시면 될 것 같아요. 다음 페이지입니다. 업무상 비밀 누설죄를 가죠. 자, 1항을 보시면 밑줄 그어놨죠. 의사, 한의사, 치과의사 등 이렇게 해놨고 2항에 종교직에 있던 자 등 그랬어요. 전부 다 직무 처리 중, 업무 처리 중 취득했을 때 알게 된 비밀을 누설했을 때 성립하게 되는 범죄입니다. 역시 친고죄라는 거 받으시고요. 고소가 있어야 처벌할 수 있다. 그래서 다시 올라가 보세요. 올라가 보시면 이 제목에서 이 비밀과 관련된 거 있잖아요. 비밀과 관련된 있는 것은 전부 다 친고죄다. 이렇게 정리를 해 두셔야 돼요. 자, 그 다음 페이지 보시면 지금 이것이 뭐죠? 진정신분범이라는 거죠. 여기 진정신분범이다. 이거 열거되어 있는 사람만 주체가 되는 거죠. 여기에 열거되어 있지 아니하면 주체가 될 수가 없어요. 따라서 파란색 들으세요. 당사자 세무처벌. 당사자가 증거를 제출했다. 이렇게 나오죠. 이건 죄가 안 되는 거예요. 왜 안 돼요? 신분범이라면서 신분범. 그렇잖아요? 이 당사자는 가만히 보세요. 병원에서 분실된 진료 기록의 일부를 당사자가 증거로 제출했다. 이 당사자가 의사예요? 아니, 환자나 환자의 가족들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주체가 신분이 아니죠. 죄가 되지 않는 거예요. 자, 됐고 나머지는 참고로 봐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페이지 한번 가보죠. 자, 주거침입죄. 아주 중요하죠. 주거침입죄는 주거침입죄 자체로서 중요한 것뿐만 아니라 절도, 강도, 뭐 등등 다른 범죄 행위와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판례가 무수히 많이 파생될 수가 있습니다. 꼭 좀 봐두셔야 됩니다. 자, 됐죠. 보호법을 가보겠습니다. 보호법익은 이 주거에서 살고 있는 사람들 모두의 평온이다. 됐습니까? 우리 판례도 밑에 보니까 빨간색으로 사실상 주거의 평온이다. 이것을 보호법으로 하고 있는 거죠. 권한설이 아닙니다. 권한설이 아니기 때문에 이 거주자가 이 집에 권한을 갖고 있느냐 아니냐. 그렇죠? 권한을 갖고 있냐. 밑줄 보시고 XX.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뭐가 나오는 거예요? 임대차 관계가 나오는 거예요. 임대차 관계가. 임대인과 임차인이 임대차 계약서를 작성을 했는데 임대차 기간이 종료되잖아요. 종료가 되니까 당연히 임차인은 권한이 없죠. 그렇죠? 그 주거에 대해서. 그럼 이 권한설로 따르게 되면 임대인이 그 임차인 집에 들어간다 하더라도 죄가 되지 않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우리 판은 그렇게 안 보죠. 그래서 적법하게 임대차 계약을 작성을 했고 계약 기간이 끝났다 할지라도 그 임차인이 그 주거에서 누리고 있는 이 사실상의 주거의 평온이라는 게 있다. 평온. 이 사실상의 주거의 평온. 이걸 보호하고자 하는 것이기 때문에 계약 기간이 끝났다 할지라도 임대인이 그 임차인 거주에 들어가면 이 주거침입죄가 된단 말이에요. 이해되시겠죠? 자, 일단 여기까지 한 문제예요. 끊고. 자, 빨간색 들으시고요. 자, 쭉 읽어보세요. 의사의 반함에도 불구하고 그 출입문을 통한 빨간색으로 출입문을 통한 정상적인 출입이 아니다. 밑줄짝. 그럼 뭐가 돼요? 주거침입죄가 되는 거예요. 아니, 문이 있으면 문을 열고 들어가면 되지. 왜 담장을 뛰어넘거나 왜 창문을 뛰어넘냐고요. 그게 바로 정상적 출입이 아니다. 이런 말이지. 이해되시겠어요? 자, 밑에 판례 똑같습니다. 점유할 권한이 없는 자의 점유라 할지라도
그쵸? 보호를 해준다고요. 이게 바로 임대차 관계라면 임대차 관계. 그럼 여기서 이 점유할 권리 없는 자, 이 누구라고 쓰세요. 이퀄 임차인이다 이렇게 쓰시면 돼요. 빨간색으로 권리자 동그라미 일단 쳐보세요. 이 사람을 가로 열고 이퀄 임대인이라 불러요. 이 사람이 들어가면 즉 법에 정해진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빨간색 밑줄 쫙 그어보세요. 들어갔을 때 누가? 이 권리자가 들어갔을 때 주거침지가 된다 이런 말이에요. 자, 밑에 판례도 다 마찬가지 판례들입니다. 자, 피고인 소유의 집을 동거 중인 자가 보세요. 동거 중인 자가 누구예요? 이 사람 동거 중 밑줄 그어보세요. 이 사람이 권한 없는 자예요. 그냥 동거인 밖에 안 되는 거예요. 동거인 밖에 안 되지 이 사람이 처분할 수 있는 권한이 없는 사람이에요. 멋대로 했잖아요. 멋대로 매각했다는 말은 권한이 없는 자가 하는 행위죠. 누구한테? 공소외인에게 멋대로 팔아먹었어요. 자, 빨간색으로 이 사람이 이 공소외인이 점유하고 있다. 점유하고 있다 그랬죠. 이거 보호했나 봐. 이거를 어떻게 한다? 이거를 보호를 해준단 말이에요. 사실상 이거를 보호를 해준단 말이에요. 왜? 이게 나오잖아요. 권한이 있다 없다가 중요한 게 아니라 사실상 그 사람이 누리고 있는 주거의 평온을 보호를 하는 것이다. 따라서 여기 집을 공소연에게 팔아먹었잖아요. 그쵸? 그럼 이 사람이 여기서 살고 있을 거 아니에요. 그쵸? 이 사람은 돈 주고 산 집이잖아요. 이 집을 보호를 해준단 말이에요. 보호를. 누가 들어갔다는 거야? 누가? 이 피고인이 누군데요? 피고인이 소유자 아니에요? 소유자. 진짜 소유자, 그쵸? 진짜 소유자가 나타나서 무단히 들어갔다 이거예요. 그럼 뭐가 돼요? 주거침입죄가 되는 거죠. 왜? 이 공소외인이 갖고 있는 사실상 주거의 평을 해쳤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 그 다음 밑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제가 빨간색으로 밑을 그는 건 뭐다? 보호를 해줘야 할 가치가 있기 때문에 이 빨간색으로 밑을 한번 가볼까요? 2번도 보세요. 이 사건 비닐하우스의 소유권이 그래 피고인한테 있어요. 주인은 피고인이에요. 근데 그 비닐하우스를 피해자가 지금 점유하고 있잖아요. 그쵸? 이 점유를 보호를 해줘야 한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밑에 피고인이 함부로 들어갔잖아요. 함부로 들어간 것은 이 피해자의 사실상 평온을 해친 것이기 때문에 주거침입죄가 된다 이 말이에요. 이해되시겠죠? 자, 밑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경락허가 결정이 당연 무효래요. 자, 검은색으로 밑줄 그어볼까요? 당연 무효래요. 무효라 하더라도, 즉 권한이 없다 할지라도 빨간색으로 점유가 누구한테 이 사람한테 이전됐잖아요. 그러면 이 사람이 갖고 있는 이것을 보호를 해줘야 한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반해에서 들어갔기 때문에 주거침입죄가 된다. 이해되시겠죠? 그러니까 이 세 가지는 뭐다? 사실상의 평온설이죠. 사실상의 평온을 보호를 해줘야 한다. 이런 취지로 쓰고 있는 거예요. 뭐 우리는 당연히 똑같은 판례지만 다 그런 취지로 설명되어 있죠. 처음 들으신 분들도 있겠지만 다 기출된 적들이 있습니다. 예전에 한 번씩 다른 시험에서 받으세요. 자, 주거침입죄 한번 가보죠. 자, 주거침입죄. 자, 여기 사람의 주거부터 가로 열고 점유하는 방식까지 가로 닫고 이거 외우셔야 돼요. 이거 암기하셔야 돼요. 자, 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 중요한 것이 항공기, 일단 밑줄 그시고요. 그 다음에 점유하는 방식, 여기 객체죠. 객체인데 지금 뭐가 없어요? 자동차가 없다는 거 알아두시고요. 자, 여기 있는 객체는 자, 다음에 태거불응죄 나와요. 태거불응죄가 똑같아요. 객체가 특수강도죄가 똑같아요. 네? 똑같아요. 이거 똑같아요. 이 특수강도죄를 좀 조심하셔야 돼요. 특수강도죄를요. 그런데
야간 주거침 및 절도죄는 틀려요. 이해되시나요? 요거는 파란색 한번 해볼까요? 틀려요. 두 가지 반드시 비교하세요. 야간 주거침 절도죄는요, 이 간수하는 저택이라는 말이 들어와 있고, 항공기가 없어요. 그 점이 틀려요. 이 간수라는 말은, 이 주거침입죄 같은 경우에 95년도에 형법이 전면 개정되는데요. 그때까지만 하더라도 있었어요. 근데 오늘날에 이 간수라는 말을 안 쓰죠. 그렇죠? 유일하게 남아있는 것이 이 야주절입니다. 야주절. 됐어요? 그 다음 현직원율 방화죄도 있는데 이건 뭐 좀 다르고 이건 뭐 엄청나게 틀린 조문이고요. 그러니까 일단은 요 세 가지를 꼭 좀 비교해서 받으시기 바랍니다. 기출 많이 됐어요. 경찰 시험에서도요. 자, 쭉 내려옵니다. 자, 쭉 읽어보시고 그 다음에 여기 2번을 보시면 소유관계에 묻지 않는다 그랬죠. 차가 임대차 할 때 그 빌차자입니다. 적법이든 부적법이든 다 보호 가치가 있다. 무허가라 하더라도 되고요. 종료 후라 하더라도 임차인 주거는 보호를 받는단 말이에요. 자, 부속물 포함되고 위호지 포함됩니다. 그 예가 이제 판례인데 읽어보시고 정원, 공용계단, 복도, 화단, 수목식재 다 포함됩니다. 주거용 차량 당연히 포함되죠. 동산이죠. 이거 포함되고요. 자, 이 주거는 타인 주거를 말합니다. 따라서 가족일지라도 그러니까 여기 가출한 자식이죠. 가출한 자식 포함된단 말이죠. 범죄 목적으로 옛날 집에 들어가면 주거침입죄 됩니다. 뭐 별거 중인 남편이라든지 전부 다 이런 사람들이 주체가 될 수 있어요. 기출문제 나와있죠. 가출한 아들 나왔네요. 자, 객체되는 거 안 되는 것들 정리해 두시기 바랍니다. 뒤에 판례 나올 겁니다. 이 판례에서 정리할 테니까 일단 여기는 그냥 놔두죠. 자, 밑에 보시면 주거라고 하는 것은 가옥 자체 되고요. 위호지 포함됩니다. 그 위호지가 되는 것이 바로 빨간색으로 엘리베이터 동그라미, 공용계단 동그라미, 복도 동그라미. 이게 위호지가 되는 거죠. 여기를 의사에 반해서 들어갔을 때 주거침입죄가 돼요. 의사에 반하는지 안 하는지 어떻게 하느냐 이렇게 단정 물어볼 수가 있는데요. 그럼 범죄 목적일 때 그렇다면 범죄 목적일 때 범죄 목적으로 잡히게 되면 그 해당되는 범죄 외에 주거침입죄가 따라붙어요. 됐어요? 이 위호지가 뭔가 하면 자 위호지가 뭔가 하면 자 이게 위호지예요. 이 집이 있잖아요. 본체가 있는데 이 집을 둘러싸고 있는 공간 이게 에워쌀 위자 이거 둘을 요자예요. 우리가 어르신들이 허리띠를 뭐라 하냐면 허리띠라고 하지 않고 옛날 분들은 요대라 불러요. 요대. 그 요자가 둘을 요자. 몸통을 둘러싸는 띠다 이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보통 이것이 시골로 말하면 마당, 뜰, 정원 이렇게 되죠. 근데 이것이 도시로 옮겨지게 되면 이것이 엘리베이터, 공용계단, 복도 이런 베란다 이런 것들이 되는 거예요. 이해되시겠죠? 이 위호지가 되려면 여기 화단을 설치해 두거나 나무를 심거나 그래야 돼요. 이해되시겠죠? 그래서 위호지가 되려면 여기 보시면 건조물에 인접한 주변 땅으로서 문과 담을 설치하고 거기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 문과 담을 설치한 것이 건조물 이용을 위해서 제공되어야 됐을 때 그게 바로 이게 마당, 뜰, 정원이란 말이에요. 따라서 공사 현장이나 공터는 이러한 역할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공사 현장이나 공터는 뭐다? 위호지가 아니다. 이런 판례들이 있단 말이에요. 자, 한번 볼게요. 다음 페이지 보시게 되면 똑같습니다. 자, 위호지가 되려면 가옥 자체 밑줄짝, 위호지 밑줄짝 말씀드렸고 자, 밑에 위호지가 되려면 빨간색으로 문과 담을 설치한다 동그라미. 이해되시겠어요? 그걸 설치해서 그 문과 담을 설치해서 이 땅이 건조물 이용을 위해서 제공되었을 때 이 위호지가 되는 거예요. 밑에 똑같습니다. 담 등을 설치했다 동그라미. 그쵸? 이용되고 밑에 이용되고 담 등을 설치했으니까 외부인이 함부로 출입할 수 없겠죠. 그 점이 드러났을 때 이게 위호지가 되는 거예요.
자, 밑에 화단 동그라미, 수목 동그라미 설치한다. 이해되시겠어요? 이걸 설치해서 꼭 담장이 아니라 나무를 심어서 정원수를 심어서 가꿀 수 있잖아요. 그러면 그게 위유지가 되는 거죠. 엘리베이터 동그라미, 계단 동그라미, 공용계단 동그라미 전부 다 위유지가 되는 거예요. 이해되시겠어요? 주거침지가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 주거침지도 되고 밑에 강간상해죄도 되고 이게 합쳐져 된단 말입니다. 근데 왜 이걸 인정하지 않고 왜 강간상해죄만 인정했냐 이런 말이에요. 그러면 이 두 개 죄가 다 되는 게 아니라 두 개 죄가 다 되죠. 형법을 하면 두 개 죄가 다 되죠. 근데 이 두 개의 죄를 하나로 처벌하는 조항이 있는데 이 성폭력 처벌법에 보면 그게 9조 1항인가 뭐 8조 1항인가 될 거예요. 뭐 5조인가 뭐 6조인가 될 거예요. 거기 찾아보면 거기에 주거침입을 해서 강간을 하는 애를 처벌하는 조항이 하나 있어요. 그 조항으로 처벌하게 될 거예요. 그러니까 특별법 그렇다 하더라도 두 개의 죄가 다 된다. 이것만 알고 계시면 돼요. 4번에 좁은 통로 위유지란 얘기죠. 골리앗 크레인, 골리앗 동그라미 이거 엄청 커요. 보통 이것이 어디에 있는가 하면 항만, 뭐 부산항, 평택항, 뭐 인천항 그런 데만 있어요. 한 100명씩 들어가는 엄청 큰 곳이 골리앗 크레인 건조물이다. 소독시설 동그라미 그리고 위유지로 봐요. 판례가 있는데요. 요걸 겁니다. 자 보세요. 이 축사입니다. 축사. 여기 축사가 있죠. 축사는 이제 그 소가 이제 도축되기 위해서 소가 길러지는 곳이죠. 옛날 농경사회에서는 마구간이었죠. 마구간. 근데 그 마구간은 잡아먹으려고 하는 게 아니고 그 사람과 가축이 같이 사는 공간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것이 지금 농경사회가 아니니까 우리나라는 그래서 식용으로 기르기 위해서 이 축사 수십 마리를 이제 기르죠. 그렇죠? 근데 이 소가 많이 먹어요. 소가 많이 먹고 사료도 사와야 되니까 이 보통 소를 기르는 사람들은 전부 다 빚을 많이 지고 있어요. 빚을. 그렇죠? 대출을 많이 받죠. 대출금을 갚지 못해서 이 축사 건물이 경매로 넘어가요. 경매로 원래는 이 축사 건물이 이 A라는 사람의 소유자였어요. 이 축사 건물이 있고 이 축사 건물을 들어가기 위해서는 소독시설이 있잖아요. 그렇죠? 지금 우리나라도 엄청나게 어렵죠. 처음에는 닭 구제 파동이 있어서 수천만 마리 지금 몰살당하고 있고 지금 소가 지금 수천 마리 지금 도축되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병원균을 잡기 위해서 이 소독시설을 설치해 놓는데 이 축사 건물과 소독시설이 전부 다 A라는 사람 소유였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 담보 대출 받았을 때는 이 축사 건물을 담보 잡고 대출 받은 거예요. 근데 이것이 경매로 넘어갔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 경매 건물 넘어가서 지금 현재는 B의 소유가 된 거예요. B의 소유가. 근데 소독시설은 경매를 안 넘어갔기 때문에 여전히 이건 A 소유이고요. 자, 근데 B라는 사람이 이 축사 건물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 소독시설을 거쳐서 들어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걸 거치지 않으면 여기 들어갈 이 길이 없는 거예요. 길이. 주변에는 전부 다 임야로 막혀져 있고 전부 다 논이나 밭으로 둘러싸여 있기 때문에 이 길이 나 있지 않아서 B가 이 축사를 갈 수가 없고 결국 소독시설을 통과할 수밖에 없는데 이 통과를 할 때 A의 소유 A라는 사람의 동의를 받지 않고 그냥 출입을 했다는 거지. 이해되시겠어요? 그러니까 동의를 받아야 되잖아요. 동의를 받지 않으면 뭐 돈을 주고서라도 뭐 통행료를 내고서라도 들어가야 될 텐데 그냥 들락날락 했다는 거예요. 판례가 뭐라 그래요? 이 소독시설이 뭐가 된다? 이 건조물이잖아요. 건조물. 그렇잖아요. 지금 제가 집천 만들어 놨잖아요. 이것은 이 소독시설 들어갔을 때는 주거침지가 된다. 이런 말입니다. 이해되시겠죠? 다시 한번 와보시면 여기 나오죠. 피해자 소유 축사 건물 및 그 부지를 경매 절차에서 매수한 사람이 그 부지 바깥에 설치되어 있는 이게 나오네요. 부지 바깥에 설치되어 있는 이 소독시설을 통로로 삼아서 출입을 했다 이거예요. 그랬을 때 이 소독시설은 건조물로 봐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건조물 침입죄가 되는 것이다. 이런 말입니다. 출제된 적이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자, 건조물은요. 반드시 영구적일 필요가 없어요.
그냥 벽이 있고 기둥이 있고 지붕이 있고 천정이 있으면 이 건조물이 되는 거예요. 따라서 빨간색 담배 점퍼 동그라미 요거 객체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파란색 들어보죠. 타워크레인 아닙니다. 이건 아파트 공사장에 많이 있습니다. 몇 명 못 들어가요. 이 건조물을 보지 않습니다. 자, 물탱크 세모 이 건조물 아니죠. 자, 3번을 보시면 구획 내지 통제가 없다. 없대요. 문과담을 설치하지 않았다면서요. 우리 앞에서 문과담을 설치해야지만 건조물이 된다면서요. 통제가 없으니까 건조물을 보지 않는 거죠. 위호지로 보지 않는 거죠. 여기 나오네. 인적 물적 설비가 없대요. 그게 뭐예요? 공터란 말이에요. 공터. 이런 것들은 안 된다 이런 말입니다. 이해되시죠? 자, 그 다음 침입을 보죠. 침입은 의사의 반에서 들어갔을 때 자, 빨간색으로 의사의 반 밑줄짝 의사의 반 밑줄짝 들어가면 주거침입이 되죠. 자, 주거침입은 신체가 들어가는 신체가 들어가는 거고 외부 밑줄 외부로부터 들어갔을 때 침입이 되는 거예요. 따라서 처음부터 주거 내에 있을 때에는 그건 침입이 아닌 거예요. 판례가 있습니까? 있지. 자, 밑에 가보죠. 피고인이 인근 동리, 이 리자가 마을 리자입니다. 그래서 속된 말로 인근 동네에 그런 말이에요. 고모 아들인 피해자 집에 잠시 들어가 있다, 세무처벌. 이건 뭐예요? 네? 이건 처음부터 범죄 목적으로 들어간 거예요? 아니죠. 놀러 간 거예요. 친척이니까 그렇죠? 놀러 간 거예요. 근데 피해자에게 돈을 갚기 위해 찾아온 피해자 이질의 돈을 절취했어요. 누가? 이 사람이. 고모란 사람이. 고모 아들이니까 피고인 이 사람이. 그러면 절취했으면 이 절도죄도 되고 주거침입도 됩니까? 일단 훔쳤으니까 절도는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주거침입도 됩니까? 주거침입이 되려면 외부로부터 침입이 되어야 하는데 처음부터 들어간 것이 아니기 때문에 주거침입죄가 안 된다 이런 말 이해되시겠죠? 여기까지 하겠습니다.